새로운 초점. 1장. 마지막 출근길. 김도연은 59의 나이에 정든 회사 문을 나섰다. 회계팀에서 서류와 숫자에 파묻혀 지낸 세월이 어느덧 30년. 매일 아침 7시 30분에 타던 지하철 2호선, 늘 앉던 세 번째 칸 네 번째 좌석마저 이제는 남의 것이 되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으며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도연은 사무실 창밖으로 보던 뿌연 하늘을 떠올렸다. 그 하늘 아래서 30년을 보냈건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유난히 낯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처음으로 평일 오후의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은 모두 바삐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지만 그만은 갈 곳이 없었다. 30년 동안 그를 지탱해주던 일과가 사라진 자리에는 막막함만 남아있었다. 비장. 멈춰선 시계. 퇴직 후 첫날, 아침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습관처럼 6시에 눈을 떴다. 침실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평소보다 따스했지만 도연에게는 어째서인지 쓸쓸했다. 아내 미영은 벌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며 건넨 미소가 위로가 되려 했지만 쉼은 도연에게 휴식이 아니라 공허였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각, 째각.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남은 시간을 세고 있는 것 같았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신문을 펼쳐봐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하루가 얼마나 길 수 있는지를 그는 처음 알았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도연은 깨달았다. 지난 30년간 그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구나. 취미도 특별한 관심사도 없이 오직 월급과 승진만을 위해 달려왔다. 3장. 잊힌 열망. 창고를 정리하던 중 구석에서 먼지 쌓인 카메라 가방을 발견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20대의 추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젊은 날 그는 사진가의 길을 꿈꿨다. 대학 사진 동아리에서 밤새 현상실에서 사진을 인화하던 기억, 친구들과 함께 사진전을 준비하던 설렘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졸업과 함께 현실이 밀려왔다. 생활은 늘 현실을 요구했고 안정된 직장이 우선이었다. 부모님의 기대, 결혼과 육아의 책임감 앞에서 꿈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다. 다시 카메라를 손에 쥐자 오래전 흑백 사진 속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대학 축제 때 찍었던 사진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59의 나이에 무슨 사진가? 거울 속 백발이 섞인 자신의 모습을 보며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사장. 빛을 줬다. 도연은 용기를 내어 근처 시민센터의 사진 동호회에 등록했다. 첫 모임 날 가방에 카메라를 넣고 나서는 길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동호회 모임 장소에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카메라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이시네요. 회장인 박 선생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도연은 어색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김도연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다시 잡게 되어서.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첫 출사는 근처 한옥마을이었다. 도연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마음 깊숙한 곳이 울렸다. 사라졌던 설렘이 다시 피어났다.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 가로수에 스미는 햇살, 오래된 건물의 벽틈까지 모든 것이 이야기처럼 다가왔다. 좋은 사진이네요. 옆에서 함께 찍고 있던 회원이 말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수십 년 동안 계산기에 묻혀있던 영혼을 사진 속에서 발견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감정이었다. 5장. 갈등의 그림자. 그러나 집안의 반응은 냉랭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연이 사진 동호회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입도 없는 걸 뭐하러 하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 나이에 취미 생활은 좋지만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지. 퇴직금만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 주말에 찾아온 아들 준호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다. 아버지, 취미는 좋은데 이제 좀 현실도 보세요. 재취업 준비는 안 하시고 사진만 찍고 다니시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도 거들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적인 수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도연은 가족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무책임한 가장처럼 보이는 걸 느꼈다.
밤늦게 혼자 앉아 사진첩을 넘기며 과연 자신이 이기적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을 위해 30년을 바쳐 일했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카메라를 들고 길을 나섰다. 사진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놓쳐버린 삶의 조각을 되찾는 일이었고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6장. 새로운 초점. 몇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의 사진 한 장이 구청에서 주최하는 시민사진전에 선정되었다. 화려하지도 기교가 뛰어나지도 않았지만 퇴근길 재래시장에서 만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담은 그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시회 개막일, 가족들도 함께 왔다. 아내 미영은 도연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당신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관람객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정말 따뜻한 사진이에요.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회사원으로 살아낸 지난 세월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 이제야 나의 시간을 찍는다. 30년간 남의 시간 속에서 살았던 그가 비로소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담기 시작했다.